안녕하세요. 몇 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 때문에 가슴에 큰 상처를 받고 시댁 사람들과 대판 싸웠던 바로 그날인데요. 그 전부터 시댁이랑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어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시댁이랑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친정 아빠까지 모욕당하는 기분이라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곧 있으면 쉰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큰아들이 고등학생, 작은딸이 중학생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 저희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저를 위해 십수년을 희생하신 고마운 분입니다. 친정엄마가 돈사고를 많이 치셔서 집이랑 땅까지 말아먹고 친정아빠 자영업 사업장까지 넘어갈 뻔했어요. 게다가 나중엔 저희 급식비까지 탈탈 털어가셔서 아빠가 엄청 화가 나셨죠. 그래서 제 나이 15 되었을 때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흔하다지만 몇십 년 전 특히나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이혼은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게다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하는 건 더더욱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여자한테 잘못이 있어도 보통은 애들은 엄마가 키우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보내는 등의 모습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같은 철없는 사람한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저희 양육권까지 모두 가져오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엄마한테 갔으면 저희는 그대로 방치당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 가게에 붙어있는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사업 수완도 좋으셨고 워낙 친절하신 분이라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그렇게 집도 장만했고 가게도 차근차근 늘려가며 저희 세 식구 잘 살아갔습니다. 아빠는 사춘기인 제가 엇나갈까봐 늘 노심초사였고 학교까지 거리가 먼데도 늘 저희들을 직접 운전해 등교시켜 주셨어요. 도시락도 2개씩. 저희가 남매다 보니 아빠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4개나 싸셔야 했지만 자식들 손에 들려보낸 도시락통 텅텅 비어오는 것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며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셨던 분입니다. 저희 많이 어려웠을 시절 아빠는 배를 골아도 저희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간식 전부 다 사주려 하셨고 경기가 안 좋아 과일값이 하늘을 치솟아도 아빠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도 저희 딸기며 사과며 다 사주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대학까지 모두 보내고 아버지도 사업을 조금 축소하셔서 건강관리하시며 쉬엄쉬엄 해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만큼 저희한테 아무 연락 안 하고 사셨는데 저희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 빌려달라며 찾아오더군요. 그런 엄마 때문에 아빠는 또 한 번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갑작스런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시집 장가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죽겠다며 의지로 항암 이겨내시고 결국 완치 판정을 받으신 대단하신 아버지예요. 그렇게 저희 남매 결혼시키면서 각각 1억씩 해주셨고 아버지는 당신의 소임을 다 하셨다며 한결 어깨가 가볍다 하셨습니다. 그런 친정아버지의 사연을 남편도 잘 알고 있고 시댁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이란 단어만 올려도 절로 한숨이 나올 정도네요. 저희 시댁은 제가 친정아버지께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십니다. 애초에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도 며느리 될 사람이 홀아버지가 있어서였어요. 홀어머니들은 혼자 잘해먹고 잘 사는 반면에 홀아버지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드려야 하고 친정에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오히려 반대였죠. 저는 친정아버지께 결혼할 때 1억이나 받았으며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용돈을 많이도 받으며 지냈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돈 없다며 2천만 원 해주신 게 다고 그것도 축의금에서 다 챙겨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빠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저희 주셨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거 망가졌네, 저거 사야 하네 하면서 저희 부부한테 몇백씩 뜯어가곤 했던 시댁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친정아빠 조금이라도 챙기려 들면 이래서 호랩이 있는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라면서 노발대발하곤 하셨죠. 시어머니가 거의 그러셨고 손 아래 신우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한 일화로 제가 결혼식에 아버지 손잡고 입장하면서 펑펑 울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며 너 결혼식 입장하면서 그렇게 세상 잃은 듯이 울면서 들어오면 어쩌니? 가뜩이나 혼주석에 친정엄마 자리도 비어있어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데 우리가 너 구박한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쩌니? 괜히 우리 입장만 이상해지고 말이야.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상이라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망언이냐며 같이 맞서 싸웠기 망정이지.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어버이날에 자기 아들 귀찮게 친정까지 간다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해 어버이날이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시댁 가고 일요일은 친정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뭐하러 가?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날 가면 되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버이날은 5월이고 그해 추석은 10월 달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마지막으로 뵌 날은 3월 달이었고요. 거의 1년을 보지 말란 거잖아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시어머니한테 그랬네요. 그런가요? 원래 결혼하면 부모님 댁 자주 왕래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럼 저희 이번 어버이날에만 시댁 오고 이제 다음 추석에 뵙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며 소리를 꽥꽥 지르시더라고요.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아? 아니, 시댁은 더 가까이 있잖냐? 그러니까 자주 와야지. 정말 우습게도 시댁과 친정은 고작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갑질하고 싶어 우스운 핑계를 대신 것이지요. 아무튼 저는 그 당시 새댁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이 많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같은 며느리 들이기 싫다며 아들더러 이혼하라 성하셨고요. 누가 봐도 어머님이 무리하게 구시다가 일이 커진 거라 남편은 제 편 들어줬어요. 그 덕분에 신우까지 합세해.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편 들어야지. 오빠 평생 키워준 엄마를 겨우 새언니란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겨우 새언니란 사람 하나 라는 말이 빗으로 남아 제게 큰 상처가 되었고요. 그 덕분에 시댁과는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솔직히 아예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뭔가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각각 앓고 계신 질환 때문에 대학병원을 다니시는데 그게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꼭 외래를 오셔야 하는데 대학병원 절차를 너무 어려워하셔서 저희 도움 없이 의사 진료를 아예 못 보시고요. 신우는 일이 바빠서 늘 외면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평소에는 그렇게 자기네 부모님한테 잘하라며 저한테 뭐라고 하더니 막상 본인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은 모르는 척하고 저한테 넘기려 하는 게 말입니다. 옛날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신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언니들도 다들 신우 올케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또 저희 고모도 사고만 치고 다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생전 까탈스러운 말 한 번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뒤로 묵묵히 돈 도와주시고 저희 봐주시고 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은 신우라는 존재는 참 생각만 해도 싫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대놓고 차별하시며 기분 나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댁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치만 이래저래 왕래를 끊을 수 없는 환경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명절마다 만났었네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시중도 들어야 했고요. 그러다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영영 보지 않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 때 일이네요.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은 듯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리옵니다. 친정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것도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하필이면 늦게 발견되신 바람에 처치가 늦었고 뒤늦게 병원에 갔지만 간신히 생명 유지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의식은 찾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소식 듣고 너무 충격받아 엉엉 울며 저 혼자 차 끌고 친정 지역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리기에 아이 아빠가 집에서 봐야 했고요. 일단 저 혼자 출발한 뒤 시댁에 부탁해 아이들 좀 맡기고 남편이 뒤따라오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그런데 시댁에서 소식 듣고는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망언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친정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노인네들 많이들 쓰러지고 그러시지 않냐. 그러다 일어나시겠지. 근데 거동이 불편하실 텐데 그건 어쩌냐? 네가 모실 건 아니잖니? 게다가 똥오줌도 못 가리실 텐데 내가 걱정이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지금 의식도 못 찾은 아버지인데 무슨 그런 경솔한 말씀을 하시냐고 한 소리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더니 멋쩍은 듯 그냥 한 소리라며 아무튼 아범 너무 고생시키지 말거라. 라고 한마디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지금 사돈이 돌아가실까 말까한 급박한 상황인데 무슨 똥오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할까요? 워낙에 생각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날 정말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친정 아빠를 마주했는데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생소한 모습에 정말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아버지는 제 얼굴도 못 보고 줄곧 병원에 누워 계셨죠. 이대로 의식을 찾더라도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잘 모실 수 있으니 제발 깨어나시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술 합병증이 찾아와 급성 폐렴에 고생하셨고 2번이나 심정지를 겪고 1달 반 만에 결국 저 세상에 가셨어요. 무슨 큰 지병이라도 있었던 아버지였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항암까지 이겨내신 분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보내드리게 되어 꺼이꺼이 울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 또 망언하더군요. 3개월 뒤가 신우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딸 시집 보낼 준비하느라 바쁜 시댁인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이 돌아가신 마당에 꼭 백화점에 들렀다 와야 하나요? 상 치르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신우가 자기 예물시계 맞췄다며 그거 손목에 찬 채로 왔더군요. 그것까진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위로 조금 해주더니 만난 지 5분 만에 저한테 그 시계 자랑하며 디자인 괜찮냐고 묻더군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세상을 잃을 것 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저에게 그게 할 소리인가요? 같이 온 시모도 처음에는 제 마음 달래준다고 꼭 안아주시고 그러시더니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제 어머니부터 찾으시더군요. 그때 저희 친정 어머니는 상갓집 한쪽 구석에 앉아 죄인처럼 마냥 울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제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를 힐끗거리며 무슨 염치로 여길 왔냐고 중얼거리더군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친정어머니 돈 사고 때문에 안 좋게 이혼한 거 시댁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결혼 전이라 뭔가를 숨기면 오히려 죄책감이 들어 시댁에서 물어보는 대로 다 답해드렸었는데 오히려 그게 치부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간 제가 뭐 하나라도 사면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어떡해? 가게는 제대로 꾸려나가는 거니? 너희 엄마처럼 돈 흥청망청 생각 없이 쓰는 거 아니지? 라며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이 안 좋게 헤어지셨지만 어쨌든 제 친엄마인데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제 친정엄마 욕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게 듣기 싫어. 저도 용서한 엄마인데 왜 어머님이 더 나서서 욕을 하고 그러세요? 라고 받아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참다 겨우 한 말이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화내셨지만요. 아무튼 그런 시모가 역시나 장례식장에서도 엄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네 엄마 오셨니? 어디 계시니? 아버지 부의금 챙길라. 돈 단속 단단히 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무리 제 생각을 해서 하신 선의의 말씀일진 몰라도
평소 행실을 보면 딱 봐도 비아냥거리시는 거란 걸 잘 알 수 있었죠. 다행히 남편이 대신에 망언하는 시모와 신호에게 한 소리 했기에 망정이지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과 또 한 번 거하게 싸울 뻔했네요. 그렇게 아버지 장지까지 마친 후 저는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애들도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휴가 몰았어서 정말 집에서 죽은 듯이 잠만 잔 것 같네요. 그렇게 집에 온 지 1주 정도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군요. 어머, 마음은 좀 추스렸니? 얘기 듣자 하니 잠만 그렇게 잔다던데 몸이 힘들어서 그러니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니? 아, 네.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걱정 감사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그렇게 애들을 아범한테 맡기고 넌 그렇게 잠만 자면 어떡해?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으니 퇴근하고 나서 자기가 밥 다 하고 애들 씻기고 재운다던데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가 있을 동안만 자면 되지. 힘들게 일하고 온 우리 아들 또 부려먹어서야 되겠니? 휴가도 다 몰았었다던데 그러면 진짜 필요할 때 못 쓰잖니? 네 시댁에 급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잔소리를 퍼부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에 헤어나오진 못하는 며느리에게 할 소리인가요? 그것도 발인한 지 이제 고작 1주일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아이들 엄마이기 때문에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는 했지만 얘기 들어보면 본인 아들 고생할까봐 저더러 빨리 일상생활 회복하라는 말이었죠.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소리 퍼부어 대시다가 결국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그나저나 부의금 다 정리를 했고? 네, 큰아버지랑 제 동생이랑 셋이서 다 정리했어요. 어떻게 나눴니? 네 엄마한테도 나눠준 건 아니지? 어머님, 왜 자꾸 네 엄마 그러세요? 그날도 사실 너무 불쾌했는데 아버지 장례식장이라 참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에겐 전 배우자 죽은 거고 발인할 때도 통곡하셨어요. 어머님 그러시는 건 정말 예의 아니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니? 아니, 나는 그냥... 어머님은 예상치 못한 제 반격에 당황하셨는지 얼머무리시다가 결국 화제 전환을 하시며 이번 주 주말에 신호 예비 남편이 집에 식사하러 올 건데 저도 오라 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너무 가기 싫어서 그냥 바로 거절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거절에 시모는 버럭 화를 냈을 텐데 웬일로 살살거리며 저를 설득하려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 와서 식사 좀 하고 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그래야 기분도 나아질 것 아니냐. 와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가. 애들 고모부 될 사람이랑 식사도 좀 하고. 그리고 할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꼭 와라. 응? 할 얘기요? 무슨 말씀이요? 아니, 일단 주말에 오면 말할게. 아무튼 밥 먹으러 꼭 와. 응? 그렇게 애타게 저더러 오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월남쌈까지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월남쌈 싫어하거든요. 이런저런 망언으로 제 마음을 복잡하게는 만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시고 어쨌든 저희 친정아버지 일에 발걸음 해주셨으니 가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의 한 증상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이지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아 금방이라도 땅에 꺼질 듯한 느낌을 받으며 힘겹게 시댁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도 돌아오고 싶었지만 저를 위해 월남쌈까지 해놓으셨다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참고 시댁으로 갔죠. 그렇게 시댁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모래 같은 자잘한 가루 같은 것이 제 얼굴로 날아왔기 때문이죠. 눈을 뜰 수 없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도 놀라 무슨 일이냐고 저를 감싸 안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애들도 놀라서 울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뒤늦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신 겁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에구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곧 우리 딸 결혼이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좀 뿌려봤어.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응? 하시며
시어머니가 멋쩍게 웃으시더군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소금 뿌리셨어요? 아니 그게 그래도 큰 경사 앞두고 있는 우리 딸도 좀 생각을 해야지. 그치? 조금 뿌렸어, 조금. 자,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님은 그렇게 서둘러 저를 들어오게 하셨고 저는 기분이 나빠서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소금을 뿌리실 수 있어요? 왜요? 저 장례식장 다녀왔다고요? 그게 무슨 장례식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빠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 아빠가 무슨 귀신이라도 돼요? 어디서 악귀 취급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원래 장례식장 다녀온 사람들한테는 소금 뿌리는 게 문화야. 너한테만 뿌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한 번씩 다 뿌렸다. 자, 아범도 뿌리고 우리 손주들도 좀 뿌리고, 응? 됐지? 그냥 하는 거야. 하시며 시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소금을 저희 가족에게 뿌리시더군요. 저는 열받아서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엘리베이터로 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와 기분 상했다면 미안하다며 제발 밥 먹고 가라고 비시더군요. 그 소란에 뒤늦게 부엌에서 신우랑 예비 고모부까지 나왔고요. 신우가 입이 삐쭉 나와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깟 소금 맞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냥 가는 거냐며 비꼬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더 발끈해 그야말로 싸움이 시작되었고요. 애들은 미리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저희는 아파트 복도에서 시댁이랑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원래 장례식장 다녀오면 의뢰하는 거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그러지 말고 좀 들어와라. 내가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니? 예민하게 군다고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아드렸어요. 저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셨어야죠. 소금까지 뿌리고 싶은 며느리를 왜 굳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소금 뿌리고 싶어서 오라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가족끼리 좀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러지. 복도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들어와라. 글쎄 안 들어간다니까요. 장례식장에서도 진짜 참고 참았는데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경우 없는 행동 더는 못 보겠네요. 예의상 웃음도 안 나올 것 같으니 그냥 저 빼고 오붓하게 식사하세요. 예, 어떻게 너 빼고 먹니? 내가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할 말이 뭔데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자 시어머니가 신우를 쓱 보더니 들어가라고 급하게 손짓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작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네 신우 다음 달에 신혼집 들어가잖니? 가전 몇 개만 좀 부탁하마. 우리도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좀 급해서 그래. 시어머니는 그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팔자 눈썹까지 해가며 저에게 부탁하시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돈도 없고 신우한테는 그냥 성의만 보일 거라고 했어요. 신우가 뭐 해준 것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시무가 저더러 목돈 좀 생기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부의금이며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돈이 좀 생겼을 텐데 신우한테 좀 해주라 이거죠. 어이가 없더군요. 그걸 아버지 돌아가신 지 3주도 안 된 시기에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보다 남편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시모에게 대들더군요. 그 모습에 시모가 너무 놀라 눈물까지 흘렸고 그 바람에 집에서 신우까지 나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신우가 제 옷깃을 잡길래 저는 그대로 신우를 내동댕이 쳐버렸고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놀라 저에게 달려드시더군요. 제가 가뿐히 피하자 어머님은 옆집 재활용 쌓아놓은 것에 넘어져 우당탕탕 난리도 아니었고요. 남편 생각도 않고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그렇게들 사시지 마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금 뿌려서 부정 막으면 뭐 하냐고요. 당신네들 생각이랑 마음부터가 부정하다고 했죠. 그리고 다신 안 보겠다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 생각할 여유가 아예 없었어요. 저한테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이혼할 작정이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제가 시댁 사람들에게 그동안 상처받은 것도 다 알고 미안하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시댁 사람들 보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도 수긍해 주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정말 시댁과 남남처럼 지내게 됐네요. 신우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당연하지만요. 무슨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 했던 모양인데 일이 이렇게 되니 시댁도 참 갑갑했겠죠.
그리고 만만한 며느리이자 올케가 한순간에 없어지니 꽤나 당황할 테고요. 뒤에서 제 욕 무지하게 한 모양인데 상관없었습니다. 앞으로 안 보고 살면 됐으니까요. 그렇게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시댁이랑 전화 한 통 한 적 없고 가지도 않았어요. 아쉬운 건 그쪽이겠죠. 저는 안 보고 사니 편합니다. 3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 모셔다 드려야 해서 하루에서 이틀을 무술이 노릇하며 쌩고생했던 저였지만 이제 그 노동 안 해도 되니 좋더군요. 제가 안 하니 신우가 발 동동거리며 본인 부모님 병원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꽤나 제가 아쉬울 겁니다. 이쯤 되니 친정아빠가 저 편하게 살라고 도와주신 거 아닐까 생각도 들 정도로 마음 편히 지냈고요. 모든 시댁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댁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